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원래 이제 어제 정도에 한번 영상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요. 어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찍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찍었는데, 일단은, 저번에 하던 거 이어서 가야겠죠. 저번에 하던 게 이제 UCS. 저번에 UCS라는 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UCS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UCS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쓴다를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설명이 끝난 건 아니죠. 왜냐면은, 저번에 설명했던 건 기본적인 방법.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갖고 있는 옵션들에 대한 설명은 전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옵션들에 대한 설명을 첨부해야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UCS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UCS 명령을. UCS. 자, 실행을 하면은, 저번에 이제 제가 설명을 할 때, 지금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적인 상황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는, 오리진, 원점의 위치를 요구를 하고요. 요걸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X축의 방향.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을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게 Y축의 방향. 그래서, X, Y, 원점의 위치와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을 정하면 XY 평면이 결정이 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UCS가 이 XY 평면을 얘기합니다. XY 평면이 어떤 방향으로 놓여져 있냐. 그게 결정이 나면 자동적으로 Z축은 XY 평면과 직각을 이루고 있는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XY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원점을 기준으로 XY의 위치를 결정을 해서 평면의 위치를 결정해주면 UCS를 변경할 수 있다. 이 UCS가 이제 우리가 XY 평면 자체가 우리가 2D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작업 평면이라고 해요. 작업 평면. 그래서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에서는 평면을 선택하는 거, 작업 평면을 선택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데 오토캐드에서는 그걸 UCS가 대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D 작업의 거의 근간, 기초가 되기 때문에 UCS 명령을 되게 잘 다루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오토캐드에서 3D를 잘한다라고 한다면 UCS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잘 사용을 하고 있다, UCS를. 그런 개념으로 봐도 거의 무방하다 싶을 정도로 UCS의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UCS의 나머지 옵션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죠. 일단은 갖고 있는 옵션이 Face, 그 다음에 Named, 그 다음에 Object, 그 다음에 Previous, 그 다음에 View, 그 다음에 월드 있는데, 월드는 저번 시간에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따로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뭐예요? UCS를 초기 상태로 돌려주는 게 월드죠. 그리고 저 월드는 옵션은 굳이 쓸 필요 없이 제일 마지막에 기본 옵션으로 월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W 안 치고 그냥 엔터만 쳐도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월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 Y, Z가 있고, 그 다음에 Z 악시스라는 게 있다. 라는 거죠. 자, 일단은 Face부터 해야겠죠. Face에 이제 면이죠. 면. Face라는 거. 이제 표면 얘기하는데, 간단하게 이제 번역하면 면인데, 말 그대로죠. 면입니다. 3D상에 어떤 면이 그려져 있다고 한다면, 그 내가 선택한 면 자체를, XY 평면으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Face예요. 그래서 F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면에다 갖다 대시면, 이미 그려져 있는 면에다,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여기 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비주얼 스타일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 티가 나게 해드릴까요? 비주얼 스타일을 컨셉으로 바꿔서, 여기 이렇게 면이 있는 거죠, 면이. 다른 데는 이제 선만, 요런 데는 선만, 그리고 여기도 면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그쵸? 이 상태에서, UCS하고, 페이스 옵션을 치고, 면에다 딱 갖다 대면, 이렇게, X, Y, Z.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면을 딱 클릭하면 이제 내가 선택한 면 자체가 XY 평면이 되기는 하는데 명령이 안 끝나요. Enter on Option이라는 게 있고 X 플립, Y 플립, 그 다음에 기본 옵션으로 Offset가 있는데 Offset는 승인이라는 얘기죠. 즉 여기서 이제 엔터를 치면은 지금 저 면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보이는 요 방향 X축이 이쪽, Y축이 이쪽, Z축이 이쪽인 방향으로 뭐예요? UCS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렇게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옵션이 있었잖아요. 페이스를 하고 내가 이면을 땅 찍었는데 추가적으로 X 플립, Y 플립이 있는데, 자, X 플립 한번 해볼게요. X 플립, X를 치고 엔터를 땅 치면 어떻게 돼요? X축을 기준으로 Y축이 반전이 됩니다. 다시 한번 X플립 할게요. X플립. X축을 기준으로 Y축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접할 때 좀 헷갈렸거든요. X플립에서 X축의 방향이 반전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X축을 기준으로 Y축의 방향이 반전이 됩니다. X 플립을 하면 X축 기준으로 Y축의 방향이 반전이 된다. 당연히 Y축의 방향이 반전이 되면 Z축의 방향도 반전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립은 X축의 위치가 고정이고 나머지 좌표계가 반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뭐 Y 플립을 하면 당연히 Y축을 기준으로 X축의 위치가 반전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선택한 면에서 X축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 Y축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 그리고 Z축 방향을 어느 쪽으로 보낼지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맞았다라고 한다면 엔터를 쳐서 accept를 해주면 UCS의 방향이 결정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줬을 때 이거를 이제 만약에 내가 페이스를 공면에다 하면 어떻게 되냐? 공면은 스트레이트면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저번에 그런 게 이제 엣지 서프, 서페이스 명령으로 그랬잖아. 서페이스 그린 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때 얘기할 때 서프 탭 1, 2에 의해서 면이 진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스트레이트 면이 이렇게 꺾여서, 내가 지정한 이제 서프 탭의 개수만큼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면이거든요. 평면이에요. 평면. 기울어져 있는 평면이기 때문에 이것도 돼요. UCS 페이스 딱 하고 딱 갖다 대면 요렇죠. 이렇게 딱 선택이 돼요. 그래서 오면 딱 찍으면 얘를 기준으로 accept 해주면 이렇게 저걸 가지고도 저 면을 가지고도 이렇게 UCS가 변경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페이스는 형성된 면을 기준으로 선택된 면을 XY 평면으로 만들어준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옵션, 그 안에 있는 X 플립, Y 플립 가지고 X축의 방향이나 Y축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저는 저런 식으로 이미 이제 면이 만들어져 있다. 3D 공간상에 면이 만들어져 있다면 UCS를 저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쵸? 예. 자, UCS 월드를 가지고 원래대로 돌렸어요. 엔터만 치면 된다 그랬죠. 자, 다시 한번 UCS 명령 실행해볼까요? UCS.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네임드입니다. 네임드는 이름이 정해진 뷰가 있어요. 뷰인데, 실질적으로 네임드라는 거, 이게 이름이 정해진 뷰라는 거는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요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요 상태를 특정 뷰로 내가 이름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름을 주고 저장한 뷰를 얘기를 하는데, 뭐 기본 상태에서 만들어져 있는 거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기본 상태에서 내가 이름을 안 지어줘도 이름을 갖고 있는 뷰가 뭐냐면 프론트예요. 프론트, 요 뷰 큐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라이트, 그다음에 이렇게 백, 그다음에 여기 레프트, 위쪽엔 이제 톱이겠죠. 톱, 요 밑에는 보텀 이렇게 있어요. 요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을 갖고 있는 뷰예요. 뷰. 그럼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이제 상황에서 2D 상황에서 처음 캐드 딱 실행했을 때 기본적으로 XY 평면은 톱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상태. 요 상태가 XY 평면이거든요. 저게 X축 Y축인데 난 프론트면이 XY 평면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때 이제 UCS를 하고, named, NA를 입력하고, 프론트, FRONT, 프론트 딱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면, 어떻게 돼요? XY. 지금 보는 프론트면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뷰큐브의 내용은 다 바뀝니다. 무조건 뷰큐브는 UCS를 기준으로 톱이냐 프론트냐를 결정해줘요. 그러니까 UCS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프론트를 XY 평면으로 UCS로 막 전환시켜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이 결정 나 있는 UCS 다시 원래대로 돌릴게요. 그리고 UCS를 하고, 자, 네임드. 자, 이미 지정되어 있는 면으로 이제 전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적혀 있는 게 프론트, 라이트, 그 다음에 톱,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설마 그 영어 단어를 모르시진 않겠죠. 이게 한글 버전이어도 정면 이렇게 쓰시면은 안 돼요. 프론트라고 적어주셔야 돼. 한글 버전이어도
프론트라고 적고 오른쪽은 이제 우측면에 이제 라이트라고 적어줘야 되는데 뭐 저런 면도 전환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NA를 쳐보면 이제 뭐 리스토어라는 내용이 나오고 세이브라는 내용이 나오고 델리트라는 내용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세이브는 저장을 한다 라는 거죠. 델리트는 이제 삭제를 한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름을 줘가지고 갖고 있는 UCS 평면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UCS를 하고 아까 우리 배운 게 페이스잖아요. 페이스 F를 하고요. 자, 요면을 기준으로 요렇게 요 방향, 지금 있는 방향. 여기서 그냥 X 플립 뭐 Y 플립 안 하고 그냥 요 상태를 이제 offset를 해서 UCS를 바꿨어요. 그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제 UCS는 이제 저 면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UCS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선택을 할 때 계속 저 면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나 그러지 않고 아니면 저게 이제 면을 찍어준 게 아니라 특정 좌표를 입력해서 만들어준 거라면 이제 저기로 다시 돌아가려면 그 좌표를 일일이 입력한다든가 여러 가지 뭐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거를 지금 이 UCS 상태를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UCS를 하고 그 다음에 named NA를 한 다음에 여기서 뭘 해주냐면 save를 하는 거예요. S. 그쵸? S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그럼 지금 이 UCS 상태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 name to save current UCS를 물어볼 때 내가 주고 싶은 이름을 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A라고 줄게요. 간단하게 저는. A라고. 본인이 이제 기억하기 좋고 식별하기 좋은 이름으로 이제 본인이 정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치면은 저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UCS 하고 자 엔터 한번 그냥 치면 어떻게 된다? 월드 옵션이다. 그래서 기본 상태로 돌아간다. 요렇게 돌아가고 작업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그 UCS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데 또 이제 UCS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좌표를 입력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아까 뭐 그 UCS 상태 좌표도 까먹었고 어느 면을 선택했는지 페이스 가지고 어느 면을 선택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막 이럴 때 하지만 내가 그 UCS 그 상태를 이름을 줘가지고 A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저장해 놨었잖아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주냐면 NA를 하는 거예요. 하고 그냥 여기다 그러면 우리가 프론트 선택할 때 F 그 다음에 라이트 선택할 때 R 이렇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뭐라고 입력해요? A를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고 보면은 좀 이상한 말이 나와요. Before to apply current UCS or 올? 그래서 뭐 A L 뭐 이런 옵션이 있고 아니면 커런트라는데 이게 뭔 얘기야? 그리고 UCS는 내가 지정한 대로 안 바뀌었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프론트 라이트 톱 자 UC 다시 한번 해볼게요. UCS named NA 이번엔 라이트로 할게요. RIGHT 라이트 하면 라이트로 잘 바뀌거든요. 그냥 이름 치는 게 맞는데 이게 내가 이름을 정해주는 애들은 조금 달라요. NA를 하고 뭘 해주냐면 리스토어 옵션을 해주는 거예요. R 그 다음에 A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론트 우리가 이제 CAD 상에서 기본적으로 정면, 우측면, 윗면, 밑면, 그 다음에 좌측면, 배면 뭐 이런 것들은 무조건 프론트니 라이트니 아니면 백이니 아니면 보텀이니 그냥 그거 단어 자체를 바로 네임드치 하고 바로 입력해주면 되는데 내가 이름을 지어주어서 만들어준 UCS 같은 경우는 리스토어 옵션을 들어가서 그 이름을 한번 입력해 주셔야 돼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주의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놓은 UCS 평면 자체를 찾아가기 힘든 UCS 평면을 미리 사전에 내가 세이브, 네임드의 세이브 기능으로 이름을 주고 저장을 해놨다고 한다면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그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 UCS 평면으로 전환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네임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고 UCS 다시 UCS 실행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이죠. 객체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이제 객체를 선택하면 UCS를 정해주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그 객체 선택된 객체가 가지고 객체를 가지고 걔랑 뭐 맞춰서 뭐 어떻게 XY 평면을 결정을 해줄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OB를 치고 자 객체를 선택을 하는데 선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D 선 선택하니까 저런 방향으로 선택된 선이 X축 방향으로 진행이 됐네요. 그러면 이제
요걸 선택해볼까? X축 방향으로 저렇게. 그럼 얘를 선택해볼까? X축 방향이 저렇게. 얘를 선택해볼까? 근데, 지금 선택한 거 조금 이상한 게, 여지껏 앞에서 선택했던 거는 다 선을 선택했을 때 선택한 선의 방향, 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X축이었는데, 얘는 왜 Z축이야? 라는 거죠. 이 선을 가지고 좀 올려보면, Z축 방향이 바뀌질 않네? 얘는 X축. 얘도 그려진 게 X축. 얘는 수직선은 Z축. 이렇죠. 그래서 이거 갖다 대봐야 돼요. X축 방향이 어떻게 나오는지. Y축 방향이 요거 갖다 대는데 방금 전에 Y축 갖다 대는데 X축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XY 평면을 기준으로 그려진 것들은 선이 진행하는 방향 쪽이 X축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Z축으로 그려져 있는 것들은 선이 진행하는 방향이 Z축으로 그대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원에 갖다 대도 나와요. 원에 갖다 대면 이제 원의 중심점. 그려진 원의 중심점에 나오는데, 문제는 XY 방향이 이상하게 기울어져 있죠. 이게 원을 가지고 선택하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할 때 마우스가 찝고 있는 원 쪽으로 각도가 기울어져서 들어와요. 기울어져서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요게 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특정 면에 갖다 대면 면에서도 마찬가지. 좀 다르죠. 면에 있을 때는 좀 면이 보이게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주고 다시 UCS OB 해서 이제 면에다 이렇게 딱 갖다 대면은 이렇게 요 면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요 면에 갖다 댔을 때 이렇게, 그리고 요 면과 면이 이어지는 요 모서리 갖다 댔을 때는 좀 독특하게 나와요. 독특하게.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하고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페이스 했을 때처럼 X축 방향, Y축 방향 수정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그래서 그 면을 기준으로 이제 생성하는 건 좋긴 좋은데, 이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뭐야? 얘는 대체 뭘 기준으로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저게 딱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확하게 나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나는 이 선을 선택했는데 X축 방향이 이 선의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쪽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하고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마우스로 갖다 댔을 때 내가 원하는 방향이 딱 안 나와주면은 제어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는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물론 이제 저걸 여러 번 시행착오를 반복해보면서 특성을 파악을 해보세요. 특성을 파악하시면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XY 방향에 대한 이제 컨트롤 자체가 페이스나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어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에 따라서 그냥 가기 때문에 저는 잘 안 쓰는 편이긴 해요. 자, 그 다음 옵션 알아보죠. UCS.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프리비어스인데, 이거는 간단해요. 이전에 선택된 UCS를 뭐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저걸 하기 위해서, 자, 요거 UCS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UCS 월드로 W 엔터만 치면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돌렸어요. 그 다음에 UCS 당연히 프리비어스 P를 입력하면 이전의 UCS. 그러니까 내가 저 프리비어스 명령을 시작하기 전, 한 단계 전. 그러니까 전 단계의 UCS 상태로 돌려준다. 그러니까 UCS 바꾸고 나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상태가 어떤 UCS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럼 그냥 프리비어스 해주면 된다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UCS 변화를 한 단계 전으로 돌려준다 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한 내용이죠. 다시 UCS. 자, 그 다음에는 뷰예요. 뷰 V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태를 UCS 평면으로 바꿔줍니다. UCS 평면으로. 자, 화면을 제가 좀 다시 돌릴게요. 이렇게 돌렸어요. 그럼 이제 모는 모양 보시면 아시겠죠? 지금 UCS 평면이 다른 면이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딱 바라보고 있는 이 상태가 UCS X축, Y축. 그래서 나는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당기면 X축으로 쭉 지금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스프하게 쭉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이때 이제 UCS 뷰 해주면 딱 이렇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놓고 이제 라인 해가지고 직교 딱 F8 켜가지고 딱 하면 지금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스프하게 쫙 전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 상태를 UCS XY 평면으로 전환해 주기를 바란다 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요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평면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여기는 이 평면을 기준으로 바라보게 한 거예요. 그럼 나 이 평면상에다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수직하게 바라보고 있는 저 평면상에다가 수평 수직선을 그리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뭘 해주면 돼요? UCS F가 아니라 뷰 현재 보고 있는 상태 뷰 해주면 딱 이 상태가 XY 평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화면을 돌려보니까 딱 맞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라인 해가지고 쭉 그리면 라인 해서 이제 여기 모서리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쭉 그리면 이제 요 위에다가 컨셉에서 2D 와이프랑 바꿔볼까요? 요 위에다가 딱 정확하게 내가 바라봤던 평면 요 면이잖아요. 요 면 요 면에 딱 수직하게 어떻게 UCS가 이렇게 모눈이 딱 맞춰가지고 전개가 돼 있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그 평면에다가 수평 수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좀 요거 길이 좀 줄여가지고 보면 여기서 이제 라인 딱 하면 이제 오른쪽으로 쑥 수직하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요 평면 위에 딱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점 상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 상태를 UCS XY 평면으로 거기 내가 바라보는 시점에서 이제 직각인 평면을 XY 평면으로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게 뷰가 되는 거죠. 뷰가. 그 다음 UCS 다시 실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월드는 아시겠고 그 다음에 XYZ입니다. XYZ 묶어서 얘기하는 거 XYZ의 개념은 똑같아요.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솔직히 이제 제가 이거 이제 UCS 개념 처음 읽을 때 가장 많이 썼던 건 이제 XYZ예요. 기본적인 XYZ 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XYZ인데 내가 선택한 축을 기준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UCS 평면을.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UCS 하고 X 딱 해주면 이제 X축을 기준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X축이 어떻게 그려져 있어요. 자, X축이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그럼 얘를 기준으로 도는 거예요. 도는데, 이렇게 도느냐. 이렇게 도느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어디냐인데, 일반적으로 X축을 선택하면 X축의 양의 방향, 플러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행하는 게 플러스 진행, 그럼 내가 이렇게 축을 바라보는 거예요. 반대로. X축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로 내가 축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오른쪽으로 수평하는 게 어디예요? Y축이가 있는 쪽 오른쪽으로 수평해요. 그럼 여기가 0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몇 도를 돌리겠다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보면 X 선택해서 여기서 내가 90이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Y축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은 아까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게 했어요? 아까는 X축이 여기 돼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수평하기 0도, 여기가 0도, 여기서 90도. 이렇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항상 기억을, XYZ를 쓰려면 이 개념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Y를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이 상태에서 UCS 다시 할게요. UCS. 자, 그 다음에 Y를 합니다. Y. 자, Y를 하면은,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Y축의 플러스 방향이 이쪽 방향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봐요? 지금 반대 방향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수평하기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가 0도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90도를 돌린다.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 상태 여기서 이제 90도 돌리면 이렇게 가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지. 아니에요. 이거 반시계 방향이에요, 이거. 이게 시계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 이렇게 가야 돼. 내가 여기서 본 거니까.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얘기고, 여기서 본 거니까 90도 돌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면은 X축이, Y축을 가지고 90도 돌리면 X축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와야 돼. 여기가 X축이 될 거야. 한번 해보면 알겠죠. 그래서 이제 90도다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X축이 저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자, 다시 UCS 원래대로 돌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Z축. Z축을 할게요. Z축 했어요. Z축 하고 나서 이제 하면은, 뭐 이제 똑같은 얘기겠죠? 90도 플러스 방향이 여기니까 내가 어디서 본다?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그럼 내가 여기서 90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위에서 내려다 본다.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수평 여기가 X 0도. 그럼 90도 돌리면 X축이 이쪽으로 가고 Y축이 이쪽으로 오겠지.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 되겠지. 그렇겠죠? 그래서 90도 입력하면 그렇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잘 이제 예측이 안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거 처음 배울 때 뭘 하냐면, 이거 책이나 그런 데 다 나오는데, 왼손을 가지고 뭘 하냐면, Z축 방향이 엄지, Y축 방향이 두 번째 손가락이죠? 두 번째 손가락. 그 다음에 X축 방향이 뭐예요? 미들핑거, 가운데 손가락.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그냥 접어요. 그래서 요 엄지 두 번째, 가운데 요 세 가지, 요 세 개 손가락으로 뭘 만들어요? 엄지로 Z축을 만들고, Y로 이걸 만들고, 이거를 가운데 손가락으로 미들핑거로 이걸 만들고, 이제 뭐라냐면은 이거 할 때마다 그 축 나 X축 기준으로 돌 거면 가운데 손가락 기준으로 내가 이쪽에서 바라봐서 이렇게 손가락을 돌려가면서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만으로 하다 보면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도 이 영상 찍다가 중간에 아마 편집된 티가 날 텐데, 영상 찍다가 저도 헷갈려가지고 설명하면서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 헷갈리니까 이제 이 손가락 3개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뭐 단순한 거긴 하지만 의외로 사용 방법이 까다롭기는 해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게 X축 플러스 방향이었나? 이거 Y축 마이너스 방향이었나? 마이너스 90으로 해야 되지? 플러스 90으로 해야 되지?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긴 한데, 저는 요 근래는 잘 안 써요. 저 방법이 의외로 헷갈려서. 하지만 익숙해지면은 그리고 계산 잘 하시는 분들은 헷갈릴 일 전혀 없는 겁니다. 가장 명확하기도 해요. 저렇게 이제 내가 지정한 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켜서 UCS XY 평면의 방향을 계속 전환해 가면서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이 XYZ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UCS 마지막 옵션이네요. Z 악시스. Z 악시스는 Z축의 방향을 정해주는 거예요. 여지껏 이제 우리가 이제 X, Y를 결정하고 나면 Z축의 방향이 따라오는 방식인데, 유일하게 Z축의 방향을 정해주는 방식은 이제 얘예요. 근데 Z축의 방향 하나만 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XY 평면이 결정이 나나요? 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XY 평면의 직각을 이루고 있는, 항상 수직을 이루고 있는 게 Z축이기 때문에 Z축의 방향을 정해주면 XY 평면은 무조건 걔랑 수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 단적인 예로, 자, 우리가 이제 XY 이거를 이제 피에트로 지금 합쳐놨는데, 여기는 지금 안 합쳤잖아요. 피에트로 안 합쳤잖아요. 저게 합쳐지기 위해서 이제 이 평면이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든, 아니면 이게 X축, 이게 Y축이 되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저기가 이제 XY 평면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Z축의 방향만 가지고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UCS. 자, 그 다음에 Z-악시스 ZA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 요 점에서 Z축의 방향이 이쪽으로 나올 거야 라고 정해주면 어떻게 돼요? XY 평면이 자동적으로 귀결이 나죠. 왜? 무조건 내가 그려준 Z축 선의 방향에 직각인 평면이 XY 평면이어야 돼요. 단지 X축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X축과 Y축의 방향을 내가 결정을 못해요. 솔직히 Z축이 이 방향이면 이쪽에 X축일 수도 있지만 이쪽에 X축일 수도 있고, 이쪽에 X축일 수도 있고, 이쪽에 X축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내가 정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Z-악시스를 쓰는 경우는 무조건 그냥 이 평면이 XY 평면이기만 하면 돼. 여기가 X든 여기가 X든 여기가 X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이 평면이 XY 평면이면 돼. 그러니까 난 Z축의 방향만 가지고 결정을 할 거야 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Z-악시스예요. 굳이 직접적으로 내가 이제 내가 X축의 플러스 방향을 제어하고 싶더라고 하면은 안 쓰는 방법이겠죠. 왜? 이거를 내가 선택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런 걸 제어해주는 게 없잖아요. 단순히 Z축 선만 딱 그리면 컴퓨터가 랜덤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컴퓨터는 정해놓을 거예요. 기존의 X축 방향, 양의 방향, 기존에 이렇게 자기가 잡아놓은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대로만 무조건 전개가 되지,
이게 X축의 방향을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결정해주는 추가적인 옵션이 없어요. 좀 ZAXIS가 좀 더 효율적이려면은 Z축을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X축의 방향을 선택해주세요. 그런 옵션이 추가적으로 나와준다면은 조금 더 친절한 그리고 이제 사용하기 유용한 옵션이 됐겠죠. 유용한 옵션이 됐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X축 방향 정하면 나머지 Z축 방향 정하면 나머지 X, Y축의 방향은 자동으로 CAD가 선정을 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Z-axis 하고 내가 ZA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Z축의 방향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전개되죠. 그래서 이제 Z축의 방향을 가지고 이제 UCS 평면을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CS. 자, 이제 UCS 평면이 가지고 있는 옵션들은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전부 다 살펴봤는데 실질적으로 말하면은 저는 이제 파트 1에서 설명했던 방법, 직접적으로 원점을 찍고 X축의 방향을 정해주면 Y축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 이 방식을 가장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옵션들을 보셔서 이제 아시겠지만, 다른 옵션들은 무언가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걔를 이용해서 편하게 전개를 해줄 수 있기는 하지만, 단 정확하게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작업하기 편한 방향으로 선택해주기는 기능 자체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작업 상황 자체가 내가 딱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완벽한 상태를 만들어주기가 일반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많이 써요. 하지만 뭐 여러분들은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UCS 평면을 전환해 가면서 2D 명령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UCS를 변환해 가면서 어떻게 2D 명령을 자유롭게 사용하느냐는 해보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UCS에 대한 설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